30년 전 그 집 대문 안으로 발을 들였을 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곳이 평생을 닦아도 빛이 나지 않는 거대한 감옥이 될 줄은요. 명절이면 수백 장의 전을 붙이고 손마디가 뒤틀리도록 무거운 녹그릇을 닦으며 그녀가 지켜온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허상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건 남편의 차가운 무시와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는 비수 같은 말뿐이었죠. 그로부터 긴 세월이 흘러 이제 그녀는 거친 손마디를 가리던 고무장갑 대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다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대문을 비웃듯 화려한 세단에서 내린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닙니다. 평생을 반반이라는 지옥 속에 가두려 했던 남편에게 그녀는 이제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정산서를 내밀려 합니다. 차가운 녹그릇처럼 얼어붙어 있던 한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뜨거운 불꽃이 되어 돌아왔는지 오늘 그 통쾌하고도 시린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지는 것은 날카로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뿐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라고는 믿기지 않는 냉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웁니다. 김철석 씨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어제 마트에서 뽑아온 영수증 뭉치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입을 뗍니다. 그 표정은 마치 부실 기업을 심사하는 감사관처럼 엄격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보, 어제 장 본 거 보니까 깻잎이 800원이네. 당신이 먹었으니까 이건 총액에서 빼고 입금해. 깻잎 내장 가지고 지금 이 아침부터 정산하자는 거예요? 원칙이야. 800원 우습게 보지 마. 이런 게 쌓여서 가게가 무너지는 법이야. 순례 씨는 기가 막혀 손에 든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합리적 경제생활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모든 지출을 1원 단위까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먹은 고깃값은 정확히 반으로 하지만 아내가 쓰는 생리대나 화장솜 같은 개인용품은 단 10원도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는 꼴을 못 봅니다. 심지어 세탁기 돌리는 횟수까지 체크에 수도세를 배분하고 거실 에어컨을 켜둘 때도 순례 씨가 거실에 머문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해 전기세를 청구합니다. 순례 씨가 평생 종갓집 며느리로 집안일을 하며 바친 노동력은 아내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공짜고 남편이 내놓는 연금은 피 같은 자산이기에 철저한 배분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공동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 집에서 순례 씨는 아내가 아니라 월세를 내며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기묘한 동거인에 불과했습니다. 녹그릇을 닦으며 광을 내던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인지 이제 진짜 정산을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순례 씨의 하루는 새벽옷이 종가댁 대대로 내려오는 묵직한 녹그릇들을 꺼내어 광을 내는 소리로 시작됩니다. 팔목은 시큰거리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류머티즘처럼 쑤셔오지만 그녀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녹그릇에 광이 나야 집안에 복이 들어오고 자식들이 잘 된다는 시어머니의 유언이 마치 족쇄처럼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연 쇳가루를 뒤집어 쓰며 그릇을 닦을 때마다 순례 씨는 그릇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이마와 생기 잃은 눈동자. 광이 나는 것은 차가운 노쇠일 뿐 정작 자신의 인생은 시커멓게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내자 철석 씨는 또다시 엑셀 가계부가 띄워진 노트북을 챙겨 식탁에 앉습니다. 오늘 고등어 구웠네. 이건 내가 포인트로 산 거니까 당신은 조리비 명목으로 2,000원 차감해줄게. 대신 가스비에서 500원 더 내고 무썬 건 당신이 비빔밥 해 먹었으니까 정산해서 제외해. 순례 씨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혀 삼키기가 힘듭니다. 평생 종갓집 살림을 도맡으며 시어머니 병수발에 남편 뒷바라지에
제사만 1년에 8번을 지내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병원비를 마련할 때도 남편은 자산은 각자 관리하는 것이라며 외면했습니다. 결국 순례 씨가 파출 부위를 띄어 마련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남편은 합리라는 단어로 지워버립니다. 순례 씨는 문득 깨닫습니다. 차가운 그릇을 아무리 닦아도 내 인생에 배어든 배신감의 얼룩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녹그릇을 닦던 수건을 꽉 쥔 순례 씨의 손에 핏줄이 돋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쇳소리를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합니다. 정막만 흐르던 집안에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불청객이 들이닥칩니다. 철석 씨의 여동생이자 순례 씨에게는 평생 시집살이를 시켰던 시누이 귀녀 씨입니다. 진한 향수 냄새와 화려한 밍크 코트를 걸친 그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손수건을 꺼내어 통곡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주식 투자와 무리한 부동산 투기에 실패해 당장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칠 판이라며 오빠인 철석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평소 아내에게는 휴지 한 칸 쓰는 것도 아까워하며 원칙을 부르짖던 철석 씨였지만 하나뿐인 동생의 일에는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걱정 마라. 귀녀야 오빠가 있는데 내가 왜 길거리에 나앉아? 내가 어떻게든 길을 찾아볼게. 오빠, 그럴 거 없어. 언니 친정염은 그 과수원 부지 있잖아. 지금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대. 그거면 내 빚 다 갚고도. 오빠, 노후 자금까지 넉넉히 나와. 주방에서 물을 떠오던 순례 씨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그 땅은 순례 씨의 부모님이 평생 흙을 파서 일군 과수원이자 딸 자식 고생하며 산다고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순례 씨 명의의 유산이었습니다. 철석 씨는 고개를 돌려 순례 씨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나 상의하려는 기색 따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땅을 팔아 동생을 구하고 자신의 면을 세우겠다는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니 내 땅이 내 땅이고 내 동생이 내 동생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을 준비를 하는 남편을 보며 순례 씨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례 씨의 단호한 거절은 곧 집안의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철석 씨는 평생을 먹여 살려놨더니 은혜도 모르는 독한 여편네라며 폭언을 쏟아냈고 시누이는 밤마다 전화를 걸어 언니가 사람이냐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례 씨가 잠시 시장에 간 사이 철석 씨는 추악한 결단을 내립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라는 성벽을 제 발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는 도둑처럼 순례 씨의 옷장을 뒤지고 화장대 밑바닥을 긁어 기어코 순례 씨의 인감도장과 땅 문서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이게 다 우리 집안 살리자는 거야. 나중에 내가 이자까지 쳐서 당신 계좌로 넣어주면 될 거 아냐. 자산 관리는 전문가인 내가 해야지. 순례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열려있는 서랍과 파헤쳐진 흔적들을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부동산 업자와 통화를 하며 위임장은 준비됐으니 계약금부터 입금하라고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립니다. 남편에게 순례 씨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가 아니라 동생의 빚을 갚아줄 담보물에 불과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은 순례 씨. 하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냉기가 전신을 감쌌습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단단하고 서늘한 복수의 다짐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순례 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 눈치가 보여 감히 시도도 못했을 시니어 디지털 클래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서툰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며 그녀는 스마트폰이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외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술래 씨는 남편 모르게 비상금을 털어 작은 태블릿 PC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구석진 골방, 남편이 창고라 부르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방을 자신만의 스튜디오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엑셀로 내 인생을 숫자로 가뒀지? 난 이 작은 화면으로 당신의 그 추악한 숫자를 세상에 다 까발려줄 거야. 술래 씨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평생 녹그릇을 닦으며 삼켰던 눈물, 남편이 생리대값 800원을 아까워하던 모멸적인 순간들, 그리고 인감을 훔쳐 땅을 팔아치우려던 그 배신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갈수록 단호해졌습니다. 편집을 배우느라 밤을 지새우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영상이 완성되어 유튜브라는 넓은 바다에 던져진 날, 제목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 녹그릇을 깨다. 거실에서 여전히 10원 단위로 전기세를 계산하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철석 씨는 자신의 목을 조여올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려야만 하는 술래 씨. 과연 그녀의 이 위험한 반란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남편, 철석 씨와 시누이 오키는 자신들이 판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세상은 흔히 참는 것이 미덕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끝이 낭떠러지라면 이제는 그 굴레를 박차고 일어날 때입니다. 술래 씨의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더러워진 행주가 아닙니다. 남편의 억압적인 세월을 낱낱이 기록한 단단한 증거물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 씨는 평소보다 더 정갈하고 화려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갓 지은 솥밥에 정성껏 구운 조기,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나물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석 씨는 아내가 이제야 포기하고 자신에게 굴복한 줄 알고 기고만장해져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한술 뜨기도 전 술래 씨가 차가운 손길로 종이 한 장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습니다. 정산합시다. 오늘 아침 상차림. 인건비 2만 원, 재료비 정산 내역이에요. 식사 끝나기 전까지 입금하세요. 뭐, 인건비? 당신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냐? 부부 사이에 밥 한 끼 차린 걸 돈으로 계산해? 당신 원칙이 그랬잖아요. 배달비 1,500원도 엑셀에 적어서 받아내던 분이 왜 내 노동력은 공짜라고 생각하죠? 종갓집 며느리로 산 30년. 이제 당신 방식대로, 원칙대로 하나하나 다 받아낼 거예요. 술래 씨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차려낸 밥상을 시중 식당의 밥값으로 환산하고 명절과 제사 때마다 밤잠 설쳐가며 일했던 노동력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서류는 그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철석 씨가 아내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찌질한 엑셀 논리가 이제는 거꾸로 그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철석 씨는 밥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노발대발했지만 술래 씨는 그저 서늘하게 웃으며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술래 씨가 밤잠을 설쳐가며 편집해 올린 영상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의 10원 전쟁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국 시니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영상 속에는 남편 철석 씨가 아내의 개인 용품 영수증을 들이밀며 면박을 주는 음성과 시누이의 사체,
빚을 위해 아내의 친정, 땅 문서를 훔치는 파렴치한 현장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 난리 났어! 내 친구들이 그 영상 보고 우리 집안 사기꾼이냐고! 오빠가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었냐고! 단톡방에 링크가 돌고 난리라고! 평생을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는 허울 좋은 명예와 체면에 목숨 걸고 살았던 철석 씨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부터 옛 직장 동료들까지 안부를 묻는 척하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가 자부했던 합리적 경제관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아내의 고열을 짜내는 기생충의 기록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철석 씨는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한 채 거실에서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철석 씨와 시누이 귀녀 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순례 씨의 영상이 증거가 되어 친정 땅 매매 계약은 사문서 위조 및 무단 점유로 정지되었고 부동산 계약금을 미리 받아 챙겼던 시누이는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급해진 철석 씨는 이제 소리를 지르는 대신 순례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영상 내리고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이대로 가면 평생 쌓은 명예 다 무너져. 우리 좋았던 시절 생각해서라도. 좋았던 시절? 당신 엑셀 칸 어디에 그 시절이 적혀 있나요? 800원 정산할 때 당신이 내다 버린 건 내 자존심만이 아니라 우리 30년 세월이었어. 순례 씨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철석 씨가 아내를 숨막히게 했던 그 꼼꼼한 가계부 기록들은 역설적으로 그가 가계에 기여한 바 없이 아내의 자산만을 탐냈다는 완벽한 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가두기 위해 쳤던 그물에 정작 본인이 걸려들어 허우적거리는 꼴이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순례 씨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판사는 남편의 경제적 학대와 기만행위를 인정하며 순례 씨의 친정 땅에 대한 권리를 완벽히 보호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년 노동의 대가와 위자료까지 낭낭하게 판결문에 적시되었습니다. 철석 씨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단 한 푼의 기여도 인정받지 못한 채 입던 옷까지만 챙겨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난 텅 빈 거실, 순례 씨는 구석에 쌓인 녹그릇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를 아프게 했던 그 묵직한 구습의 상징들. 순례 씨는 망설임 없이 고물상 트럭을 불렀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세요. 쇳값으로 쳐주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트럭이 멀어지며 내는 덜컹거리는 쇳소리가 마치 순례 씨의 족쇄가 풀리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그릇을 판 돈으로 순례 씨는 가장 먼저 화사한 빨간색 루즈와 구두를 샀습니다. 평생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야 했던 여자 오순례의 색깔을 드디어 세상 밖으로 꺼낸 것입니다. 어느덧 계절은 돌아 순례 씨의 과수원에도 하얀 꽃비가 내립니다. 이제 그곳은 죽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순례 씨가 직접 운영하는 시니어 소통 스튜디오와 작은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순례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인생의 참맛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카페 유리창 너머로 초라한 차림의 사내가 서성입니다. 비에 젖은 배달 조끼를 입고 헬멧을 쓴 채 창 안의 따뜻한 풍경을 넋 놓고 바라보는 철석 씨였습니다. 그는 위자료를 갚기 위해 온종일 배달을 뛰며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순례 씨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빗물 튀긴다고 투덜대지 말고 어서 가서 다음 배달이나 가. 당신이 좋아하는 그 원칙대로
남은 위자료 10원 하나 빼놓지 말고 입금하고. 순례 씨는 카메라 렌즈를 향해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남이 정해준 칸 속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세요. 인생은 엑셀처럼 계산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만의 색깔로 인생을 색칠해보세요. 찬란한 봄 햇살이 순례 씨의 웃는 얼굴 위로 눈부시게 쏟아지며 한 여자의 시리고도 아름다웠던 독립전쟁은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에게 정산받는 삶이 아닌 스스로 정산하는 빛나는 삶이 되길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